김지은은 불길 속에서 쓰러졌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녀의 몸이 무너지며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연인 민지를 처음 본 사람처럼 바라보았고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지은은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어렸을 적 가족 사진과 부모님의 기대뿐이었다. 지은아,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하지만 병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민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들은 3년째 연인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키워왔다. 지은은 소방관으로서의 강인함으로 민지를 지키고 민지는 예술가로서의 감성으로 지은의 피곤한 일상을 채워주었다. 그런데 이제 지은은 그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다. 의사는 선택적 기억 상실이라고 진단했다. 트라우마로 인해 특정한 부분만 지워진 거라고. 하지만 그 특정 부분이 바로 그녀들의 사랑이었다. 민지는 눈물을 삼키며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나 기억 안 나.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누구세요? 그 순간 민지의 세상이 무너졌다. 지은의 가족이 병원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엄한 얼굴로 기재 정신 차려. 소방관 생활도 그만두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지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우리 딸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라고 중얼거렸다. 그들은 민지를 지은의 친구로만 알았다. 진짜 관계를 숨겨온 터라 민지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병원을 나서며 민지는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해? 포기할 수 없어. 다음 날 지은은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액자 그녀와 민지가 함께 찍은 사진. 하지만 지은은 그걸 보며 지 여자는 누구지? 왜 나랑 이렇게 친해? 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부모님은 지은의 회복을 위해 모든 걸 정상으로 돌리려 애썼다. 지은아, 옛날 친구들 만나봐. 아마 기억날 거야. 하지만 그 옛날 친구들 중에는 남자 소개팅 상대가 섞여 있었다. 지은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소개팅 자리에서 남자를 마주한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기억이 없으니 부모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편 민지는 지은의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오늘은 말해볼까?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랜만이야, 지은아.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며 머리를 쥐어짜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도 호기심에 카페로 갔다. 민지를 본 순간 지은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당신.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주 친한. 친구 말끝이 떨렸다.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다. 민지는 과거의 추억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우리가 함께 갔던 제주도 여행 기억나? 바다에서 사진 찍고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전혀.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그 눈물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슬퍼하지?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 꿈속에서 민지의 얼굴이 스쳤다. 따뜻한 포옹, 부드러운 입맞춤. 하지만 깨어나면 그건 환상처럼 사라졌다. 다음 날 부모님은 지은에게 압력을 넣었다. 이제 소방대 복권은 그만두고 안정된 직장 구해. 그리고 결혼 준비나 해. 지은은 반발심이 들었다. 엄마, 나 소방관이 좋아. 그게 내 삶이야. 하지만 기억 상실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졌다. 민지는 매일 지은을 만나려 애썼다. 오늘은 산책할까? 그녀들은 공원에서 걸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지만 지은은 피했다. 미안, 아직 익숙하지 않아. 민지의 가슴이 아팠다. 이대로라면 영원히 잃을 수 있어.
사회의 시선도 문제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만약 진실을 알면 지은을 더 압박할 터였다. 민지는 혼자서 고민했다. 지은에게 강요할 수 없어.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어. 지은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남자 소개팅은 불편했고 민지와의 만남은 이상한 끌림을 주었다. 내가 정말 스트레이트인가?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기억 상실 후 성지향성 변화 하지만 답은 모호했다. 한 주가 지나고 지은은 소방대에 복구하려 했다. 동료들이 반겼다. 지은아, 잘 돌아왔어. 하지만 훈련 중에 플래시백이 왔다. 불길 속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조심해. 지은은 쓰러질 뻔했다. 그날 밤 민지가 찾아왔다. 괜찮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렀다. 나 모르겠어. 당신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민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우리는 연인이었어. 지은아, 지은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충격이 밀려왔다. 지은은 민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거짓말이야? 나는 남자를 좋아해.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민지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 메시지 기록. 이게 우리야? 지은은 사진을 보며 머리가 아팠다. 이게 나,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게. 그녀들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고 전 우리는 행복했어. 서로를 사랑했어.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이 감정이 뭐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익숙해?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부모님과 마주쳤다. 아버지는 요즘 그 여자 친구랑 자주 만나네. 조심해. 이상한 소문 날라. 지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소문. 그녀는 방에 들어가 사진을 다시 보았다. 민지와의 키스 사진.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곧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가치관이 그녀를 짓눌렀다. 다음 날 지은은 심리상담사를 찾았다. 기억 상실 후 성지향성이 바뀔 수 있나요? 상담사는 트라우마로 인해 억압된 부분이 드러날 수 있어요. 하지만 본래의 자신을 찾아야 해요. 지은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민지는 지은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강요하면 안 돼. 하지만 기다릴게. 그녀는 자신의 가족 문제도 있었다. 민지의 부모님은 민지야, 너도 나이 차서 결혼해야지. 좋은 남자 소개할까? 라고 압박했다. 민지는 속으로 울었다. 나는 여자를 사랑해. 지은은 소방대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동료 하나가 물었다. 지은아, 사고 후 이상하지? 연인 있었잖아. 그 여자. 지은은 놀랐다. 연인, 동료는 등. 민지 씨, 너희 둘이. 지은은 서둘러 부정했다. 아니, 친구야. 하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다. 그날 저녁, 지은은 민지를 불렀다. 더 이야기해줘. 우리 과거.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처음 만난 건 갤러리에서. 내가 소방훈련 후 피곤해 보였고 내가 커피 사줬어. 지은은 그 장면을 상상했다.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밀려왔다. 부모님 알면 어떡해? 사회가. 민지는 우식했다. 우리도 그게 두려웠어. 그래서 숨겼어. 지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이 사랑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진짜 나인가? 한편 지은의 어머니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지은아,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남자친구 만들어봐. 지은은 엄마, 나 혼자 있어도 돼. 라고 대답했지만 압력이 커졌다. 민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이가 기억을 잃었어. 이제 나를 친구로 봐. 친구는 포기하지 마. 사랑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민지는 절망했다. 만약 지은이가 정말 스트레이트라면 지은은 꿈에서 민지를 보았다. 지은아, 나 사랑해. 깨어나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봐야 해. 다음 날 그녀들은 여행을 떠났다. 사고 전 갔던 제주도로. 비행기에서 지우는 불안했다. 왜 여기가? 민지는 기억 되살리려고 제주에 도착한 그녀들은 해변을 걸었다. 민지가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했어. 영원히 함께하자고. 지우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뭔가 스쳤다. 민지. 나 그 말 기억나? 이민지의 눈이 밝아졌다. 하지만 지우는 근데 무서워. 가족, 사회, 민지는 안아주려 했지만 지우는 물러섰다. 아직 안 돼. 호텔에서 지우는 혼자 생각했다. 이 감정이 진짜라면 왜 잊었을까? 다음 날 폭풍이 왔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우는 플래시백을 겪었다. 사고 당시 민지의 전화. 지은아, 사랑해. 지은은 비를 맞으며 울었다. 민지가 달려왔다. 지은아, 그녀들은 비 속에서 안겼다. 하지만 지은은 밀어냈다. 미안, 아직 모르겠어. 민지는 상처받았다. 이게 끝인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침묵이 흘렀다. 서울에 도착한 지은은 부모님에게 말했다. 나 민지랑 친구 이상이야.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뭐라고? 그건 안 돼. 내가 왜 그래? 아버지는 화를 냈다. 당장 끊어.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이게 대가인가? 민지는 집에서 울었다. 지은이가 나 때문에 고통받아. 그녀는 결심했다. 떠나야 할까? 하지만 지은의 메시지가 왔다. 민지, 만나자. 카페에서 지은은 말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와. 하지만 두려워. 민지는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지은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게 선택의 대가야? 지은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소방대에서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은이 여자 좋아한다며? 이상해. 그녀는 이를 악물고 훈련에 집중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민지의 가족도 문제를 일으켰다. 어머니가 민지야, 요즘 이상한 소문 들리네. 그 소방관 친구랑 뭐야? 라고 물었다. 민지는 그냥 친구예요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까지 숨겨? 지은은 상담을 계속 받았다. 내가 정말 동성애자인가요? 상담사는 기억 상실은 억압된 자아를 드러낼 수 있어요. 사회적 압력이 원인일 수 있어요. 지은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모님의 기대, 여자답게 살아라. 그 압력이 그녀를 스트레이트로 만들려 했던 건 아닐까? 한편 지은의 친구가 배신했다. 옛 친구가 부모님에게 지은이 민지랑 사귄대요 라고 일러바쳤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당장 그 여자랑 끊어. 아니면 집에서 나가. 지은은 충격받았다. 가족마저 날 버려. 그녀는 민지에게 달려갔다. 민지, 나 어떡해? 민지는 안아주었다. 함께 싸우자고.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민지를 위해 포기해야 해. 다음 날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하자.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 민지는 울었다. 안 돼, 지은아. 사랑해. 지은은 돌아섰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며칠 후 지은은 홀로 지냈다. 기억이 더 돌아왔다. 민지와의 첫 키스, 행복한 순간들. 가슴이 아팠다. 부모님은 만족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네. 하지만 지은은 공허했다. 민지는 예술 작업에 몰두했다. 그림 속에 지은의 얼굴을 그렸다. 잊을 수 없어. 지은의 소방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현장에서 동료가 위험에 처했다. 지은은 몸을 던져 구했다. 하지만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깨어나니 민지가 와 있었다. 지은아, 왜 또 위험한 짓 해? 지은은 너 왜 왔어?
민지는 사랑하니까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이 감정을 부정할 수 없어. 퇴원 후 지은은 부모님과 대면했다. 엄마, 아빠. 나 민지 사랑해. 그게 나야. 아버지는 미쳤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지은은 하니 이게 진짜 나애라고 말했다. 가족의 갈등이 깊어졌다. 민지의 가족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랑은 안 돼,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아빠, 나 행복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압력이 컸다. 지은과 민지는 비밀리에 만났다. 어떻게 할까? 지은은 도망칠까? 민지는 현실을 직면해야 해. 사회적 압력이 그녀들을 짓눌렀다. 지은의 직장에서 차별이 시작됐다. 승진 기회가 사라졌다. 레즈비언한테 중요한 일 맡길 수 없어. 지은은 분노했다. 이게 공정인가? 민지는 전시회를 열었다. 그림 속에 그녀들의 사랑을 숨겼다. 관객들은 감동했다. 하지만 한 기자가 이 그림의 모델은 동성 연인인가? 라고 물었다. 소문이 퍼졌다. 지은의 가족이 신문에서 봤다. 아버지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집을 나왔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답게 살게요. 민지의 집으로 갔다. 함께 살자. 민지는 하지만 현실은 하워시했다. 돈 문제, 사회적 고립. 지은은 새 직장을 찾으려 애썼다. 인터뷰에서 성지향성 때문에 거부하나요? 라고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민지는 포기하지 마라고 격려했다. 한 달 후,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엄마 잘못했어. 내 행복이 중요해. 지은은 울었다. 엄마,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민지 행복하면 돼. 지은과 민지는 함께 싸웠다.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 많아. 그녀들의 사랑은 강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지은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다. 민지, 미안해. 잊어서. 민지는 괜찮아. 이제 함께야.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공식화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눈길이 쏟아졌다. 저 여자들 뭐야?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소방대에서 복귀한 지은은 동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피했다. 상사가 지은, 내 사생활 때문에 팀에 피해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내 사랑이 왜 피해야? 라고 반발했다. 결국 그녀는 소방대를 그만두기로 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민지의 전시회가 성공했다. 그림이 팔리고 인터뷰 요청이 왔다. 당신의 영감은? 민지는 솔직히 말했다. 내 연인 기사가 나왔다. 예술가 민지, 동성 연인 공개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 댓글도 있었지만 악플이 쏟아졌다. 역겹다.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이게 우리의 싸움기라고 말했다. 지은의 가족 화해는 느렸다. 어머니가 가끔 찾아왔다. 민지 씨, 밥 먹자. 민지는 감사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다. 언젠가 이해할 거야. 민지의 가족도 비슷했다. 지은은 새 직업을 찾았다. 상담사가 되어 LGBT 청소년을 도왔다. 너희들의 고통 알아? 나도 겪었어. 클라이언트 한 명이 선생님, 부모님 어떻게 설득해요? 지은은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민지는 책을 썼다. 그녀들의 이야기를 소설화했다. 기억 상실과 사랑. 출판사에서 논란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민지는 그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책이 나왔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토크쇼 초대가 왔다.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은은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시위대가 비정상이라고 외쳤다. 지은과 민지는 위협을 받았다. 조심해 익명 편지가 왔다. 지은은 두려웠다. 이게 대가인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너희 덕분에 용기 내 지은의 아버지가 병이 났다. 입원한 아버지를 본 지은은 아빠, 나 용서해. 아버지는 내 행복 보면 돼 라고 말했다. 화해가 왔다. 민지의 가족도 받아들였다. 그녀들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은이 임신을 원했다. 아이 갖고 싶어 하지만 동성 커플이라 불가능했다. 입양을 고려했다. 사회가 허락할까 논란이 됐다. 변호사가 어려워 지은은 절망했다. 이게 한계인가? 민지는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어 해외 입양을 생각했다. 하지만 비용과 절차가 복잡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아팠다. 민지, 미안. 민지는 괜찮아. 그녀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다시. 여기서 시작됐어. 지은은 사랑해. 민지는 나도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돌아와서 현실이 기다렸다. 지은의 옛 동료가 배신했다. 지은 때문에 팀 분위기 망쳤어. 소문이 퍼졌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민지는 내가 아니야? 사회가 문제야. 상담을 권했다. 지은은 회복했다. 다시 싸우자. 그녀들은 운동을 시작했다. LGBT 권리 시위에 참여했다. 평등을 위해 플래카드를 들었다. 카메라가 그녀들을 찍었다. 뉴스에 나왔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하지만 반대자들도 한 번은 공격을 받았다. 레즈비언 나가. 지은은 맞서 싸웠다. 우리는 인간이야. 경찰이 왔다. 그녀들은 무사했다. 그 사건 후 지은은 각성했다. 변화가 필요해. 정치인에게 편지를 썼다. 동성 결혼법 제정해주세요. 응답이 왔다. 고려 중 희망이 생겼다. 민지의 책이 영화화됐다. 우리 이야기 촬영 중 지은은 배우로 출연했다. 진짜 감정을 전달해 영화가 개봉됐다. 관객들이 울었다. 감동적 논란이 됐지만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지은과 민지는 영웅이 됐다. 하지만 피곤했다. 조용히 살고 싶어 시골로 이사했다. 작은 집에서. 여기서 행복하자. 지은은 등. 시골 생활은 평화로웠다. 지은과 민지는 정원을 가꾸고 산책했다. 이게 꿈이었어.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있었다. 지은은 가끔 플래시백을 겪었다. 사고가 왜 일어났지? 민지는 과거는 잊어. 그녀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가족들이 방문했다. 지은의 부모님, 민지의 부모님. 이제 이해해. 함께 식사했다. 화목한 분위기.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 부결. 지은은 실망했다. 언제쯤? 민지는 계속 싸우자. 그녀들은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은 평등하다. 팔로워가 늘었다. 젊은이들이 지지했다. 덕분에 커밍아웃 했어요. 지은은 뿌듯했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생겼다. 민지가 아팠다. 암 초기.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 안 돼.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은은 곁을 지켰다. 사랑의 민지는 나도 치료 중. 지은은 과거를 회상했다. 기억 상실, 갈등, 화해. 이 모든 게 사랑 때문. 민지는 회복했다. 다시 시작하자. 그녀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 감동적이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울었다. 행복해라. 삶은 안정됐다. 지은은 책을 썼다. 기억 상실과 사랑의 여정.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사회가 변해야 해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림을 계속 그렸다.
우리 이야기의 전시회에서 이 사랑이 진짜인가? 관객들이 토론했다. 지은과 민지는 행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입양 신청이 거부됐다. 동성 커플 안 돼, 지은은 분노했다. 왜? 소송을 준비했다. 권리를 위해 법정에서 증언했다. 우리는 부모가 될 자격 있어. 판사는 사회적 합의 필요 패소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포기할까? 민지는 아니. 항소하자. 이 싸움은 계속됐다. 몇 년 후 법이 변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의 지은과 민지는 기뻤다. 드디어 공식 결혼했다. 사랑 승리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여자아이. 우리 가족 행복한 삶. 지은은 아이에게 말했다. 사랑은 기억을 초월해. 민지는 미소 지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았다. 이게 나야. 이 그녀들의 여정은 끝났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사랑은 정말 기억을 초월할 수 있는가?